저는 분만실에서 근무했어요. 출산을 통해 작은 생명을 지상에 데리고 오는 놀라운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굉장히 흥미로웠지요. 야간조로 한 번에 40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다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응급 호출을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코카인을 하곤 했는데 수년간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게 꽤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제가 굉장하다고 생각했어요. 코카인을 너무 많이 해서 치아도 손가락에도 느낌이 없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죠. 그때 쌍둥이를 분만하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보조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죠. 신발을 신는 것도 잊은 채로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정도 되는 곳을 번개처럼 운전해 갔는데 속도를 늦출 수가 없었어요. 제 상태는 수술실에서 분만을 도와서는 안 되는 상태였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일을 낼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 계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때문에 그 아기들이 죽을 수도 있었죠. 그때 제가 중독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10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나에게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남편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었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했어요. 지금 당장 코카인을 하고 싶어요. 그걸 구할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 가족은 대부분 제 중독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에이드리엔을 만나고 알고 아이들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사람은 중독자였어요. 그 누구도 실제 에이드리엔을 만난 적이 없었죠. 오직 저만이 실제 에이드리엔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을 바라보며 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에 맨 정신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 모든 걸 느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맨 정신으로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해준 제게 칭찬과 자랑스러움을 표현해주면서 등을 토닥여주길 바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질 않았죠. 그저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속담이 있죠. 새가 머리 위에 앉는 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할 필요는 없다. 10단계는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일상 책임 부분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도는 구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때가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맞은 첫 번째 명절이었어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중독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공 사례이지요.